이 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맨유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맨체스터 더비, 맨시티와 유나이티드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 프리뷰 앞서서 맨유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무슨 맨체스터 더비 프리뷰를 리버풀 비틀즈 박물관 앞에서 하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라이벌 매치를 왜 이 리버풀 라이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여기는 비틀즈 앞입니다. 정말 세계 그룹 아닙니까? 정말 예스터데이, 예, 레디피 다 좋은데, 자, 어쨌든 자, 맨유가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들 맨유가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번 시즌 뭐 완벽하게 좋은 시즌은 아니잖아요. 근데 상위권 5개 팀에게는 올 시즌 한 번도 안 진 거 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합니다. 자, 1위가 누구예요? 리버풀이죠. 리버풀하고 지금 1대1로 비겼고요. 2위가 누구예요? 2위가 레스터인데 1대0으로 이겼습니다. 3위 이번 주말에 싸울 이제 맨시티니까 먼저 붙어봐야 되고, 4위가 누구예요? 4위 첼시인데 개막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겼습니다. 5위가 누구죠? 울버햄튼도 비겼습니다. 자, 지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상위권, 아우 계속 좋아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맨더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항구 도시입니다, 리버풀은. 야, 왜 자꾸 맨더비 프리뷰를 리버풀을 항구 도시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안 지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에 이 맨더비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티하고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맨시티하고 맨유의 이번 주말 맞대결을 그냥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맨시티가 좀 유리한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 일단 맨시티는 지금 몇 위죠? 3위입니다. 맨유는 몇 위죠? 6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3위와 6위. 그리고 승점 차가 두 팀이 몇 점 차인 줄 혹시 아시나요? 11점 차입니다.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3위 맨시티가 1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도 11점입니다. 예. 1위 리버풀하고 맨시티도 11점 차. 그다음에 이번 싸우게 될 맨시티와 유나이티드 11점 차. 어쨌든 근데 좀 벌어져 있죠, 격차가. 뭐 흐름 자체도 좀 비슷해요. 일단 시티 같은 경우는 리버풀에게 때 패하고, 그리고 그 뉴캐슬하고 비겼나요? 막 이래가지고 좀 좋지 않다가, 그래도 역시 버니어 원정 가가지고 4대1. 와, 근데 제주스 골 진짜 어마어마하고, 로드리 말도 안 되는 미친 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맨시티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바꿔냈고, 맨유 같은 경우도 세 경기 정도 승리 없다가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가지고 이번에 2대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레이시포드 정말 대박.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놓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어쨌든 지금 조금 시티가 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 특히 버니어와의 그 4대1이 완전히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꾼 거 아니야? 특히 미드필더, 그 이제 약간 최근에 맨시티가 좀 미드필더가 안 좋다가 로드리가 팍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아구에로가 부상 빠졌었는데 제주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골 넣으니까 약간 조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맞대결도 사실 지난 시즌 더블을 시티가 기록을 했습니다. 더블이라고 하면 뭐죠? 한 시즌에 두 번 다 이기는 거, 홈앤 어웨이 두 번 다 이기는 걸 더블이라고 하는데, 시티가 지난 시즌 맨유를 상대로 해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뭐 2골 이상씩을 넣으면서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최근 기록도 시티에게 좀 유리하죠. 아, 근데 저건 하나 있습니다. 맨유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더블을 당했지만 그 전 시즌에는 지난해 4월인가 대단한 승리가 한번 있었죠. 3대2 역전승. 2골을 아마 그 전반전에 콤파니하고 귄도안한테인가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포그마 2골, 스몰링이 골 넣어가지고 후반전에 3대2 어마어마한 역전극을 펼친 적이 맨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맨유가 시티 원정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난 시즌 맞대결이라든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시티가 분명히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순위 자체도 좀 높고 승점차도 11점 차고. 근데 요 변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유가 이번 시즌 되게 이상해요. 상위권 팀들에게는 안 지거나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진다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고 있다는 거죠. 왜 안 지냐? 저 이거를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맨유가 올 시즌 상위권 팀들에게 지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뭐죠? 맨유의 이번 시즌의 전술적인 패턴이 카운터, 그러니까 역습을 가는 패턴으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딱 수비하다가 빵 치고 가는 게 있는 거죠. 데니얼 제임스, 레시포드, 이런 식으로 솔샤르 감독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안정히 하다가 워낙 빠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카운터를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팀들이 막 올라올 때 속공 빵 치면 맨유가 강팀들을 잡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실 맨유의 아킬레스건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맨유에는 정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가 올 시즌 있나요? 없죠. 예.
맨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역할을 사실은 뭐 포그바 같은 선수가 해주면 좋은데 포그바가 좀 부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력에서 좀 빠져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그바가 빠져 있고 그런 뛰어난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 뭐야? 좀 전력이 약한 팀들은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오면 밀집을 한다는 얘기인데 밀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는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팀이 내려앉으면 도저히 이거를 그 어떤 공간을 만들거나 그 어떤 과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 탈압박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는 팀을 상대로 해서 훨씬 더 낫지. 약간 전력이 떨어진 팀이 물러나가지고 공간 안 주면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게 좀 문제. 사실 뭐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프레드나 또 뭐야 링가드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선수들도 그냥 빵 치는 걸 잘한다. 자,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맨유의 센터백 라인하고 좀 연결된 건데 여러분들 맥과이어, 린데레프 공통점이 뭐가 있죠? 이 선수들이 발이 빠르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라인을 올리게 되면 발이 느린데 그럼 뒤가 완전히 열리게. 그러니까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못합니다.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올리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라인을 상대적으로 조금 뒤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라인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상대가 좀 만만하면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센터백들이 발이 느리니까 좀 라인을 뒤로 내리는 형태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가 이제 강한 팀이 있어도 라인을 좀 깊이 내렸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맨유가 강팀들을 상대로 해서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기본적인 레시포드와 데니얼 제임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 체제가 올 시즌 전술적인 첫 번째 기본 패턴이다. 자, 두 번째, 상대가 다 내려가서 엉덩이 빼고 경기할 경우 그 풀어줄 수 없는 플레이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팀들처럼 올라왔을 때 그걸 치는 형태가 더 좋다. 자, 세 번째, 센터백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무리하게 올려서 경기보다는 뒤로 내려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팀들이 맨유를 뚫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세상에나 상위권 팀들에게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그래서 맨시티 경기가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시티를 향하고 있지만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1위부터 5위까지 상위권 팀에게 한 번도 지지 않은 요것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의 예상 라인업 한번 볼까요? 부상자가 조금씩 서로 있습니다. 시티 홈팀부터 먼저 보면 부상자가 누구냐? 라포르트, 그 다음에 아구에로, 자, 그 다음에 진첸코, 또 누구 있죠? 제가 사네는 뭐 계속 이제 부상이니까 요런 상태에서 예상 라인업 한번 볼까요? 4-3-3 최전방에 그러니까 아구에로 없으니까 제주스, 그 다음에 이쪽에 스털링, 베실바, 미드필더 쪽에 다실바, 케빈 데 브라이너, 로드리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수비 쪽은 맨디. 맨디가 조금 좀 잘해야 되는데 맨디. 그다음에 라포르트 부상이니까 여기 페르난지뉴, 스톤스, 워커, 골키퍼는 에데르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원정팀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는 사실 부상자가 좀 더 많아요. 뭐 사실 포수멘사라든지 이런 선수 계속 부상 선수 빼더라도 마티치, 포그바, 마시알, 달로 다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부상자가 맨유가 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맨유의 예상 라인업 한번 볼까요? 이번 시티 경기. 자, 최전방 나이어린 그린우드가 쓸 것 같고요. 거기 원래 마시알이 되는데 마시알이 되니까. 자, 이선 중에 레시포드 좋아요. 레시포드. 그다음에 4-2-3-1인데 세컨은 누가 쓸까요? 링가드. 어쩔 수 없습니다. 링가드. 오른쪽에 데니얼 제임스. 허리는 일단 프레드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프레드 내고 그래도 맥토미니가 토트넘 경기에서 이렇게 일단 맥토미니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왼쪽 풀백이 제가 봐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왼쪽 풀백. 여기 누구 넣어야 될까요? 루크쇼, 애슐리 형, 아니면 나이어린 윌리엄스 누구 넣어야 될까요? 애슐리 형으로 가겠습니다. 애슐리 형이 지난번 토트넘 경기도 하고. 자, 수비는 맥과이어, 그다음에 린데랩, 오른쪽 누구죠? 완비사카. 그다음에 키퍼는 데헤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표는 시티를 향하는데 유나이티드가 상위권 팀에게 한 번도 안 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맨더비 프리뷰를 비틀즈 여기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리버풀에서 맨더비의 프리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리버풀에서 비틀즈 박물관 앞에서 맨더비의 프리뷰를 현지에서 하는. 자, 그러면 저의 예상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했습니다. 자, 저는
빅팀에 대한 유나이티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티승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어이 알람 들어갔어요.